홍수로 최소 160명이 숨졌고 한국인 9명은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히말라야 빙하 붕괴가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인접한 중국 티베트 자치구 쪽의 피해도 컸습니다. 중국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먼저 네팔 쪽에서 밝힌 인명피해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네팔 경찰은 돌발 홍수로 160명이 숨지고 500명 이상의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가운데 외국인은 28개국 466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엔 우리 국민 9명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투입된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입니다. 외국인 실종자 중에 가장 많은 건 인도 국적자들이었습니다. 힌두교 성지인 티베트 카일라스 산으로 순례를 떠났던 133명입니다. 이 밖에 미국인 54명, 우크라이나인 46명을 비롯해 일본과 러시아 국적자도 각각 5명과 4명입니다. 현지 경찰관 28명도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주택 2만 채가 파손됐고 다리도 최소 19개가 끊기는 등 물적 피해도 막심합니다. 계곡 상류엔 여전히 대량의 물과 토사가 잔해에 막혀 있어서 2차 붕괴 위험도 큰 상황입니다. 네팔과 국경을 접한 중국의 티베트 자치구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요? 네,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네팔 사이 국경 통상구 청사를 비춘 CCTV 화면 함께 보실까요? 수많은 사람이 뛰쳐나와 도망쳐보지만 뒷산에서 쏟아진 검은 흙더미가 곧 화면을 덮어버립니다. 사람은 물론 옥상에 주차된 버스들이 장난감처럼 쓸려나가고 건물마저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번 재난의 위력을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사고로 3명이 숨지고 최소 265명이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네팔 쪽 발표와 합치면 사망자는 최소 163명, 실종자는 765명 이상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토속류가 강줄기를 막아서 생기는 거대한 언세코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구조대 투입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티베트 지역에서도 2차 홍수 위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빙하 붕괴로 물과 토사가 아래쪽으로 한 번에 쏟아진 건데 이번 재앙의 원인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히말라야 지역은 6월부터 9월 사이가 우기인데 사고 당일 큰 비는 내리지 않은 거로 전해집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히말라야 빙하 붕괴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규모 5.2의 진동이 발생하면서 하류의 연쇄적 재앙을 초래했다는 설명입니다. 네팔 카투만두에 본부를 둔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도 빙하 산사태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히말라야 빙하에서 발생한 눈사태가 강을 막았다가 이것이 터지면서 급류가 쏟아져 내렸다는 겁니다. 급류의 속도와 규모는 인근 트리술리강의 수위가 30분 만에 최대 9m까지 오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지난해 8월에도 티베트 빙하호가 범람하면서 비슷한 홍수를 겪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가 이번 대재앙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네팔 대홍수 사태는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사람과 건물, 다리를 모두 휩쓸어 버렸습니다.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홍수 당시의 충격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SNS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이 건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황급히 전력으로 뛰어갑니다. 이때 믿기 힘든 장면이 보이는데 바로 뒤에서 거대한 흙탕물이 건물을 집어삼키며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순식간에 휩쓸고 지나가는데요. 모든 것을 무너뜨린 뒤에도 질주하는 이 모습은 아수라장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홍수와 토사가 뒤섞인 거대한 흙탕물이 이 눈앞에 모든 것을 파괴한 뒤에 쓸어버리고 또 그리고 끝까지 버텨보려는 그 전봇대 하나도 결국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떠내려 갑니다. 파죽지세의 물난리, 이 정도 다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듯 단숨에 이렇게 끌고 가버리는데요. 물난리 사태에 구조대는커녕
이렇게 굴착기에 실려서 가까스로 구조가 된 여성의 얼굴 표정에서는 당시의 참혹함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에 수마가 핥히고 간 이 처참한 흔적만 남았습니다. 마을은 거대한 뻘밭으로 변했고 도로는 흔적조차 찾기가 어렵습니다. 듬성듬성 남은 건물들은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가 힘든데요.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네, 보고 오신 것처럼 네팔과 중국 국경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돌발 홍수는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재난입니다. 기온의 상승으로 히말라야의 만년설과 지반이 녹아내리면서 세계의 지붕 전체가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의 홍수는 며칠간 쏟아지는 폭우가 주요 원인이지만 이번 네팔 참사 직전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급류 수백만 톤이 쏟아진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산 정상부 거대한 암석과 얼음덩어리가 통째로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히말라야 지역이 빠르게 뜨거워지면서 산의 바위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던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는 점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천연 접착제 역할을 하던 얼음이 사라지자 산비탈 지반이 걷잡을 수 없이 약해졌고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극단적인 환경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기에 빙하가 전례 없는 속도로 녹아내리면서 곳곳에 형성된 수많은 거대 빙하호들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약해진 지반에서 떨어져 나온 바위나 눈 사태가 빙하호로 추락할 경우 거대한 충격파로 호수 둑이 무너지면서 파괴적인 토성류가 발생합니다. 강우량에만 의존하던 기존 홍수 조기 경보 시스템이 이번 참사에서 전혀 작동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이런 기후재난의 특성 때문입니다. 기후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과 기온 상승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런 고산지대의 연쇄 붕괴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Yeah, so under 1.5 degree warming, our simulations show that we can keep 100,000 glaciers at the end of the century. While if we would go to a 4 degree warming world, then we will only keep 18,000 glaciers. 이번 재난을 특이한 단일 사건이 아니라 세계의 지붕인 히말라야 전체의 구조적 안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전조 증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슈퍼컴퓨터를 동원한 기여도 연구를 통해 인위적인 온난화가 이번 사태의 발생 확률을 얼마나 높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낼 예정입니다. 수천 년 동안 굳건했던 아시아의 거대한 급수탑이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으며 근본적인 지형 붕괴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고산지대와 하류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구 동토층 해빙과 지반 움직임까지 미리 감지하는 새로운 기후재난 감시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발생해 최소 160명의 사망자와 수백 명의 실종자를 낸 대홍수의 원인으로 고산지대 빙하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대규모 얼음 암석 산사태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2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 북쪽 약 64km 지점에서 폭 약 610m에 달하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해발 약 5,180m에서 떨어져 계곡으로 쏟아졌고 이후 보테 코시강을 따라 이동하면서 막대한 양의 물을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스코틀랜드 던디 대학의 빙하학자 사이먼 쿡은 산 위 높은 고도에 있던 거대한 얼음 덩어리는 엄청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며 오로지 낙하하는 힘을 받은 빙하가 빠르고 치명적인 형태의 물살로 변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그르노블 알프스 대학의 지형학자 크리스텐 쿡은 오전 8시 40분쯤 현재 지진 관측 장비에 대량의 물질이 갑자기 산 아래로 이동했음을 나타내는 신호, 홍수를 뜻하는 유량 신호가 기록됐다며 빙하가 하류로 이동하면서 유량으로 전환된 암석과 얼음 산사태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위성 이미지에는 전날까지 쌓여있던 눈이 사라진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당초 규모 4.4의 지진으로 기록됐지만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후 산사태가 지진 신호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규모 5.2의 빙하 붕괴 산사태로 기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최근 기후변화로 히말라야 지역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빙하 붕괴 위험이 커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재해가 단순한 빙하 붕괴만으로 발생했는지 등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히말라야 전역에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빙하 붕괴와 급류로 인한 대형 재해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보면은 뒤에서 네. 물이 차오르는데 사람들이 도망갔지만은 별로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쪽이 이제 티벳과 이제 네팔의 접경 구역인데 해당 구역은 또 중국 측입니다. 그러니까 산사태가 국경을 넘어들어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재난은 우리한테 매우 큰 교훈을 주는데요. 예. 산사태 그리고 돌발 홍수 또 지진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국가 간에 서로 좀 비난을 하는 양상까지 보입니다. 정치적인 양상까지 퍼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대형 재난은 이제 복합화돼 있고요. 워낙에 강도가 크니까 나눠질 수가 없는데요. 국내 재난 대응 구조에서는 정부 부처별로 각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과 산사태와 또 호우와 이런 것들의 재난을 이런 규모의 재난은 국가적으로 대응할 시스템조차 부족하다.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근데 강도가 큰 이런 고강도 재난이 빈도가 다발적으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한 군데 한 가지로 국한되지 않고 복합적이기 때문에요. 이런 대응 체계를 복합적으로 갖추고 그리고 국민분들 개개인분들도 이런 자연재난, 이런 대형 재난에서는 사실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만큼 대비를 하시지만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진이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거는 30분 정도의 시간이라도 주지만 지진 같은 경우는 즉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3조 이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3조는 이제 자조, 공조, 상조 단계인데 첫 번째 자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도우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대형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국가나 구조기관에서 즉시 도와드릴 수가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이려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일본어는 공조인데 상조란 말을 쓰면 그 다음에 주변을 돕고 서로 돕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돕고 이렇게 3단계로 재난 단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고립되거나 지금 당장 저 토성류를 피할 수는 없지만 저 상황에서 우리가 생존하거나 그리고 주변의 구조가 필요한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자조할 수 있는 평상시에 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의 어떤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정부의 어떤 체계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저쪽에서 났던 저런 사태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에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한 대비도 약간 일본보다는 위험성이 덜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대비해야 될 재난은 어떤 유형입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형 재난에서는 고립 상태에서의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주변 분들에 대한 인명피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생존 확률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가까운 일본에서 지진이 많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지진이 거의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올해 6월과 8월에 베네수엘라 지진을 보면요. 콜롬비아가 환태평양 불레고리 지진 때에 있기 때문에 지진을 자주 맞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200년 만에 지진을 받았는데요. 지진고리 때는 지진판 때는 벗어난 지역이지만 그 거리가 우리 서울과 도쿄 거리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수백 년 빈도의 지진이 우리나라는 지진이 기록된 이후에도 강진이 있어 왔고요. 이 빈도를 만약에 200년으로 넓힌다면 충분히 당장이라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일은 아니야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네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록에서도 강진이 있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내 개인 그리고 정부 모두가 다 대비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우리도 서둘러서 마련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기후 위기는 현실이니까요.